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시드가 적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시드가 뭐 1억 혹은 뭐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초기에 잘 해서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단기간에 그 시드가 뭐 1,000만 원이 1억, 10억까지 금방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시도한 사람들 중에 시도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또 의문이에요. 유튜브 데니월드 운영하고 계시죠. 김동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제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좀 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 네. 사실 20배 레버리지는 네.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진짜 5%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청산당하는데 그쵸. 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왜 쓰는가 우선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좀 쓰시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할 확률은 1% 미만이긴 하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긴 해요. 단기적으로 하면 1년에서 2, 3, 뭐 최대 5년까지는 네. 살아남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종 성공하려면 뭐 10년, 20년, 30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기는 뭐 1%도 적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그런데 단기간에 이제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시드가 적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시드가 뭐 1억 혹은 뭐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초기에 잘 해서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단기간에 그 시드가 뭐 1,000만 원이 1억, 10억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금방 간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는 어떤 공개된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것은 뭐 저 같은 유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인데 뭐 블로그를 운영하든지 이런 분이 뭔가 이제 자기 성공 내역을 올리는 그것만 보는 건데 뭐 실패 내역은 잘 안 올린단 말이에요. 성공 내역을 보면 그렇게 단기간에 보여지는 성공 내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 1,000만 원으로 뭐 10억, 100억 이렇게 번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들 보면 시드가 없었는데 네. 몇백억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의 대상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전하는데 도전해서 시드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가 뭐 한 10,000불 정도 있어요. 네. 10,000불이면 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00불로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1,400만 원으로 뭐 언제 뭐 집 사고 뭐 이자 받고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죠. 투자해봤자 뭐 한 10년 해도 뭐 한 3-4배 하면 진짜 성공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으로 최소한 뭐 1억은 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20배 레버리지를 해서 잘하면 이 10,000불이 10만 불 뭐 한 3개월 안에 되긴 하거든요. 3개월 안에. 네. 그래서 20배니까 10,000불 가지고 다 배팅하잖아요. 보통 10,000불이면 10,000불에서 한 시드 10%에서 한 1,000불 정도를 레버리지를 써서 한단 말이에요. 한 네. 20배.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좋을 때는 상승장 때는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계속 오르니까 상승장 때 뭐 운도 좋고 타이밍도 맞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20배 레버리지 써서 롱 포지션이 계속 성공률이 좋으면 단기간에 1,000불이 뭐 또 10,000불 돼서 그 시드가 10,000불, 20,000불 느는 거죠. 그럼 20,000불이 또 잘 트레이딩하면 뭐 40,000불, 50,000불 되고 단기간에 10,000불이 100,000불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그쯤 가면 사람들이 근데 또 많이 실패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 네. 그러니까 한 100명 참여하면 10명 정도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이 10,000불을 또 계속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또 한 명 정도는 10,000불을 100,000불까지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드니까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100명 참여해서 1명 정도가 1,000불을 10,000불로 만들고 10만 불로 만들었으니까 뭐 한 1,500만 원으로 한 15억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하게 되죠. 그래서 확률이 없진 않아요. 공정한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지만 실제 성공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트코인 시장이 그런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시도한 사람들 중에 시도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보고 유혹되면 안 되고 근데 선물을 그나마 그러면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레버리지 20배, 10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3배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이 진짜 하락장인 것 같아요. 시즌 종료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시장에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그게 정말 확실하다 생각하면 그냥 비트코인에 내가 그 1배수로
그냥 쇼포 시장 공매도죠. 빠질 공매도를 때도 버니까. 걸어놓으면 그만큼 버니까 네. 레버리지를 안 쓰고 그냥 일배수로 그렇게 해지 전략으로 쓰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로 막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극소수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는 정말 더 극소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배팅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 레벨에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지만 거기서 또 마지막에서 또 다 청산된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장이 또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 시장에 참여자들이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20배 레버리지면 5%만 오르면 그렇죠. 돈이 2배가 되는 건데. 2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잘 오를 때는 뭐 30%, 40%, 그렇죠. 50%도 네. 올라가니까 네, 네. 50% 오르면은 네. 10배 되는 거네. 10배 돈이.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게 자산이 10배 되니까 아. 뭐 그러니까. 1억이면 10억 되는 거니까. 지금 한 1억 3천인데 1억 네. 8천 찍어버리면 그럼 순식간에 10배 되는 거네. 돈을. 근데 그렇게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들이 네. 뭐 거짓도 있지만 가짜도 있고 뭐 사짜도 있겠지만 진짜도 많거든요. 네. 그런 진짜들이 인증하면 와 저분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뛰어들지만 그걸 좀 더 크게 봐서 그 많은 참여자 중에 정말 일부 살아남은 자들의 인증이다. 이걸 좀 우리가 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들고 네. 그래 막 20대 막 사회 초년생이나 뭐 아니면 알바한 돈 가지고 막 네네. 했다가 막 빚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방을 노리게 되는 네. 그게 좀 이 코인 쪽에는 좀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네, 많아요. 굉장히 많고 특히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많지만 이 알트코인으로 오면 선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알트는 더 하겠네요. 예, 알트는 하루에도 그냥 알트코인 자체가 100%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100%에서 선물을 레버리지 20배 썼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얼마나 엄청난 번 거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20배를 번 예, 건가?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이제 인생이 바뀌네요. 순식간에 바뀌고 그거를 또 뭐 인증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근데 그 인증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참여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선물 시장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점은 이 유동성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고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면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손바뀜 되는 그래서 그런 시장. 근데 지금 최근의 시장은 그래서 레버리지로 많은 돈을 벌었던 분들이 계속 이제 뭐 갈려 나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메말라진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돈 벌었던 분들이 지금은 계속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사실 그 방법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네. 갑자기 난 예적금이 좋고 뭐 갑자기 부동산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 내가 이거 소위 말하면 뭐 도파민도 있을 네. 것이고 네. 20배를 막 네. 가지고 놀다가 1배짜리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말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결말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네. 안 하는 게 맞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트레이딩으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1%도 아니고 0.1%? 네. 근데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해도 됩니다. 감이 좋은 네.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제가 보니까 트레이딩은 사실 비슷해요. 저도 과거에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뭐 간간히 하긴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에 멘탈, 자기 관리 그리고 시드 관리 이게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그래서 시드가 늘었을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데 돈에 초연한 사람들, 욕심이 좀 적은 사람들, 진짜 트레이딩 자체에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독특하게 그거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게임처럼. 네, 게임처럼 그런 분들은 돈보다는 이 트레이딩에 이제 자기 승률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시장은 아닌데 내가 그런 시장인지는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네. 일반인 중에 또 그런 진짜 0.1%의 상위에 속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근데 해보더라도 내가 그걸 계속 하려면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는 그 트레이딩도 보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네. 주식시장에서 파생시장에서 좀 그 잔뼈를 굵은 진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트레이더들
네,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잘 안 보죠. 그런 분들 어찌어찌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그 수화에 들어가서 배우면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배우는 게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죠. 멘탈 관리부터 뭐 시드 관리 이런 걸 배우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할만한데 아니면 그걸 시장에서 본인이 이제 몸소 겪으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0.1% 정도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상승에 선물 베팅하셨던 분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은 반대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롱에 베팅을 하셨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무래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이다. 뭐 여기 베팅들을 한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트레이딩 시장은 이제 시간이 참여가 보통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기간 혹은 뭐 길면 일주일 보통 하루 단위예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하루 안에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한 85,0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저점인 거죠. 저점이라 생각하고 뭐 차트상으로 시그널이 보통 주어져요. 그 시그널을 주어졌을 때 이제 롱포지션을 배팅한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줬으니까. 네. 보통 트레이더들이 본인들이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시그널이 와서 배팅해서 들어갔을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들이 투자할 때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으로만 거의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최근에 보면 거의 다 깨져 있어요. 단기간으로. 거기에는 진입해야 되는 시기인데 진입하면 또 포지션이 반대로 박혀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최근 한 달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들을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 퇴출시키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심한 변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더들,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을 청산시키면서 이 자금을 기관이 옮겨가는 그런 어떤 세팅이 아닐까, 그런 이제 저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음모론처럼 생각하면은 뭐 결국에는 지금 한번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저는 그런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확 올라가기 전에 뭐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전준이 이런 것도 한번 털고 가잖아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지표나 펀더멘탈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 굳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뺐는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 물량이 너무 이상하게 막 롱숏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좀 과하게. 물론 비트코인 시장이 좀 그렇긴 해요. 선물 시장 자체가. 근데 그게 좀 최근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버리지, 특히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뭐 소위 말하는 뭐 2천, 5천 가지고 뭐 50억, 100억 만든 분들은 결국에 그 소위 말하는 매수 시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무조건 얘는 5% 반등해라는 거면 20배 레버리지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자기의 경험상 여기 무조건 타점이 여긴 들어가야 돼. 그럼 레버리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던 점은 그런 트레이더들이 어떤 그 지표가 왔을 때 자기 경험과 그리고 객관적 지표라는 것은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거에서 들어갔는데 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더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또 들어가고 또 청산되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원칙을 본인이 깼으면, 그래서 원칙대로 했으면 살아남았을 거고, 이제 보통 그 정도 되면 이런 극심한 변동에서는 원칙을 많이 깨면서 트레이더들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 트레이딩 시장은 또 봇들이 또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퀀트 위주의 뭐 크립토 봇들이 위주로 자산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봇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봇들이 막 청산시키고 또 올리고 막 그런 흐름도 좀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무래도 뭐 20대나 뭐 30대 뭐 미혼 이런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선물 시장에 많이들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다면 빨리 접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워낙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험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 해야 된다면 철저한 시드 관리, 그리고 정말 소액으로 그냥 뭐 재산의 일부. 자기가 트레이딩하는 물량의 시드 관리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드 관리하고 트레이더들이 원칙들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지 않는 그 두 개만 잘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청산을 당하더라도. 청산 당하더라도. 쪽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이면 100에 트레이딩 할 때 보통 뭐 트레이더마다 다르지만 요번 포지션 들어갈 때 100에 1을 보통 넣거든요. 내가 시드가 100이라면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또 다음 1을 또 넣고 또 다음 1을 넣고 이런 식으로 넣는데 3번 연속 실패하면 잠시 쉬어가자.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칙해서 쉬어가면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쉬는 거죠. 한 달 정도.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무리해서 배까지 다 써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들하고 내가 시드 관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분이라면 내가 했더니 계속 손실이고 뭐 수익도 없고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결국에 이제 듣다 보면은 점점 이게 포카판에서 이 판돈 관리랑 패 관리를 잘해라 네, 이거랑 네. 똑같이 들리거든요 점점. 약간 트레이딩 시장이 좀 그런 게 확률 있습니다. 계산 잘하고 네. 카드 카운팅 잘하라고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이 약간 네. 도박판인데 네. 조금 더 도박판 같죠? 합법적인 네, 도박판인데 근데 도박판도 실제 전문 도박꾼들은 잘 잃지 않거든요. 잘하죠. 네, 네. 전문 도박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 잠깐 있을 때 멜번 카지노에 잠깐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 일했던 건 아니고 네. 그 살면서 그 같이 했던 홈스테이 한 분이 전문 도박꾼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그분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눈빛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완전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이분은 전문가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은 도박판에서 살아남죠. 트레이딩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전문가의 프로페셔널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고 맞아요. 그들만 살아남는 거죠. 카지노도 카지노하고 전문 도박꾼들 몇 명만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 다 죽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뛰어들지 않으려면 그냥 저는 현물 투자면도 충분한데 사실 현물의 변동성도 충분히 크거든요. 제가 그것도 봤을 충분히 때. 큽니다. 예. 1년에 막 한 30%만 벌어도 엄청난 건데.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는 성공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성공해서 막 1억을 10억으로 늘렸어요. 네. 그럼 또 욕심이 생겨서 이게 100억 그렇죠. 가고 싶거든요. 100억 가죠. 그러다가 10억 또 다 날리거든요. 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적당하게 이제 재테크하면서 투자 수익을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시장을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또 여기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식간에 큰 돈이 벌리는 게 뭐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는 분들을 말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저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은퇴를 하지 않으면 이 판에서 네.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 한번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도박꾼도 망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졸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졸업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가요?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뭐 100억이라는 뭐 목표를 가지고 졸업을 향해서 뭐 정하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한 0.1%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내가 삶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시장에서 여전히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만 낮춘다면 이 시장은 또 기회가 많고 전 좋은 시장이라 봐요. 그래서 사람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일부 소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뭐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런 분들도 보면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재미를 벗어날 네.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기 짜릿함을? 때문에 예. 네. 그거를 벗어나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뭐 트레이딩이 됐든 투자가 됐든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고 뭔가 이런 시장에 참여해서 할 때 느끼는 뭐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것에 조금 더 내가 깊게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삶의 한 영역으로 두고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투자도 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나하고 자질이 맞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0.1%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돈보다는 업 자체가 재미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전환? 이것은 저는 졸업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되게 힘들었던 일을 막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뭐 취미나 이제 뭔가 재테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한테 맞고 뭐 수익도 보고 거기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전문가적인 기질도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면 이제 충분히 도전할 만한데 이걸 해서 내가 뭔가 뭐 얼마 만들어서 얼마 딱 만들어서 끝내겠다. 다 끝내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네.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생에 그 다음이 실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목표를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벌었다면 100억 이후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지금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좀 질문해 보면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라는 것은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재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맞으면 그런 쪽으로 또 직업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욕심내지 같습니다. 마라. 네,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이것을 좀 재밌게 하면서 재테크로 활용도 하면서 삶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풍성해지는 하나의 네. 어떤 수단.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는 또 투자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적당하게 이제 욕심을 또 부릴 땐 부리고 또 줄일 땐 줄이고 이것을 이제 자기만의 그 어떤 투자 어떤 철학이나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